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저기에서 수능특강 독서로 올해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임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인문예술 파트에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라는 이제 글을 하나 정리를 해서 강의를 찍었고요. 그다음 지난 시간에는 사회문화 파트에서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걸 가지고서 강의를 하나 찍었었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과학기술 파트에 있는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PCR 검사라고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PCR 검사라는 게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PCR 검사라는 거에 대한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연계 교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고, 경화여고 고2 학생들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는, 사실은 이 시간이 과학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익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물론 문제를 이미 다 풀었어요. 문제를 풀 때 다 풀어서 맞추긴 했는데, 그 다음 여러분들 강의를 하려면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 글에 대한 이해도를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글을 읽다가 이해가 좀 안 됐어, 이런 부분들까지 이해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과학 선생님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국어 과목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이 글을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오늘 PCR 검사에 대한 것들을 강의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여러분 단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락번호 1번부터 시작해서 단락번호를 붙여보시면 총 7단락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PCR 검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PCR 검사라는 거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는 요 PCR이 이거 약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 기준 한다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약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테이머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화학자인데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대요. 제 핵심은 특정 DNA 양을 늘리는, 즉 증폭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어떠한 바이러스 DNA, 그러니까 뭔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나 미세한 양이 있어서 이걸 다 알지 못하겠는 거죠. 내 몸 속에 그게 진짜 있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그 특정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증폭시켜주면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2-3개밖에 안 들어있으면 잘 이해가, 이게 있는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뻥튀기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 10,000개가 됐다 그러면 있네 라는 걸 우리 검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폭시키는 건데, 아무리 적은 DNA라도 원하는 그 특정 부분을 수만 수십 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이 PCR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한 95도 정도의 열이 높게 오르면 이 DNA라고 하는 게 수소 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대요. 요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형 DNA가 요게 이제 원래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변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게 55도에서 60도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프라이머가 더 안에 붙게 돼서, 프라이머가 붙는 건, 이제 프라이머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되어 있던 것들에다가 이거를 다시 원래 그러니까 이중나선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분을 살짝 붙여주면 그거에다가 뭔가 기술을 조금만 더 해주면 이게 길어져서 원래처럼 이중나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프라이머로 붙여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온도이 72도 정도가 되면 DNTP라는 것들을 결합. 요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추가적으로 붙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쫙 붙어서 하나의 그 DNA를 만드는, 이중나선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좀 잘 붙으라고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있대요. 그게 DNA 중합효소라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써있지만 변성과 결합과 신장, 요 3단계가 PCR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 미리 살짝 본문에 있는 내용을 와서 정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실제로 저 온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나 보다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항상 글을 읽을 때마다 이건 이제 강의를 위한 사전 정보인 거고,
문제를 풀려면 지문을 먼저 읽기 전에 일단 문제 속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파악하라고 그랬죠.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서 이거 사실 확인 문제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확인 문제를 읽으면서 본문 속에 내가 무엇을 읽어내야 하지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실시간 PCR에서는 검체 샘플의 초기 주형 DNA 그래 실시간 PCR이라는 게 있나 보다 네모 쳐놓고 초기 주형 DNA라는 말이 나올 거니까 체크해보라는 얘기죠. 줄만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소거법, 좀 독특한 단어잖아요. 이런 용어 전달에 대한 건 본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소거법이 나오게 되면 얼른 와서 여기를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PCR과 실시간 PCR. 두 개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PCR과 실시간 PCR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DNA 지문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그로 있다. 요 두 개 갖고 할 때 지문 분석이라는 말 나오기 때문에 마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 DNTP라고 하는 또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DNTP는 PCR 과정에서 이중나선 구조 촉매작용, DNTP 촉매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DNA 중합효소라는 게 있나 보죠. 열적으로 변성되면서 증폭 억제. 그러면 DNA 중합효소라는 게 뭔가 증폭하는 걸 억제해주나? 요것만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1번 문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셨을 거니까 요 다음에 본문 속에서 한번 짚어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글을 읽었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체크를 해봤어요. 일단 다 읽었을 때 소거법과 PCR 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PCR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TP, DNA 종합효소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되고, 네 번째, PCR 과정에 변성, 결합, 신장 단계가 있어요. 그를 꼭 파악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플라토 효과라는 게 있고, PCR 후처리 공정이라는 게 있고, 형광 강도 측정이라는 뭔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많다는 걸 전제로 깔고, 되게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실시간 PCR과 역지 사이클이라는 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은 PCR 과정에 대해 생각해봤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공부를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과학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이라고 명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1단락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됐나요?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본문 보기 전에 여러분 수능 특강치를 갖고 계실 고3 학생들 그리고 경화여고 고3 학생들 전국의 고3 학생들이겠죠. 그 다음에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그 교재에서 요 글에 대한 문제를 안 풀었다면 본문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면 잠깐 강의를 스탑 해두시고 일단 풀고 오세요. 알았죠? 푸는데 얼마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일단 풀고 읽은 다음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괜찮아요.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강의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명심하시고 선생님 강의가 이거를 처음 보는 그런 상태에서 들으시면 되게 곤란해요. 공부가 안 돼요. 알았죠? 자, 준비됐죠? 자, 읽었죠? 문제 풀었죠? 들어갑니다. 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조건이잖아요. 항상 조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을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발현, 여기는 출현, 여기는 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는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현이란 말은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게 출현이에요. 그리고 발현이라는 건 안에 숨어있던 게 밖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어휘 문제니까 일단 문제 속에서 우리 사실은 1번에 일치불일치 문제 있었지만 2번, 3번, 4번, 5번까지 문제 있거든요. 근데 5번 문제, 어휘 문제는 이건 바로바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이번에 1문단 다 읽고 나서 해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마 4번 문제의 실시간 PCR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될 거니까. 그리고 2번과 3번은 일단 글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좀 이따 풀도록 하죠. 자, 그럼 발현했던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매우 흡사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얘가 기존 바이러스와 완전 다르지 않나 봐요. 다른 예를 들면
바이러스는 뭔가 DNA 구조라는 걸 갖고 있겠죠. 그럴 때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비교를 하는데 거의 다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번, 11번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면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렸는지 확인할 때 어떻게 되냐면 검체, 뭐 예를 들어 검체는 뭐 실험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검체로부터 뭔가를 채취한 바이러스 요게 신종 바이러스가 궁금한 그 바이러스를 채취하겠죠. 요거를 기존 바이러스와 세밀하게 비교. 그러니까 A, B, C, D라고 하는 기존의 바이러스가 있다 생각하면 그 A, B, C, D와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비슷한 게 있다. 그럼 그거하고 비교해서 똑같네? 그럼 신종이 아니잖아. 근데 어디가 달라? 아, 그래서 신종이구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하나씩 비교하려면 지워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소거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했던 방법은 이런 소거법이 있나 보죠. 이런 소거법은 바이러스 출현 초기에 주로 활용된대요. 그러니까 나타났을 때 처음에 이런 걸 활용했던 거예요. 하지만은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잖아. 소거법은 신종 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검체로부터 채취한 유전자. 그러니까 검체라고 하는 게 의심 환자에게 있는 뭔가 그 물질인가 보죠. 어쨌든 기존 바이러스 유전자와 일일이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하나하나 대조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무슨 문제지? 여기 보니까 PCR 검사가 이때 사용된다. 많이 걸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보시면 요 뒤쪽에 이단락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빨리빨리 진단해서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진단해야 되는데 소거법은 다 지워나가야 되니까 힘들지 않나?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PCR 검사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소거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PCR 검사.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됐어.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라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신종 바이러스야. 정보를 공개했다 칩시다. 그러면 기존의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하지 않아도 얘랑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생겼대요. 이 비교 대상은 이 신종 바이러스의 정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새롭게 정보를 공개했어. 그러면 이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검체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얘가 신종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얘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빠른 진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락의 주제는 새로운 바이러스 진단 방법이 있는데 소거법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좀 힘들어지면 PCR 검사라는 게 있다 라고 정리한 거겠네요. 그럼 아까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에서 하나 풀어야 될 게 1번 문제에서 2번에 소거법 나왔잖아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였을 때 초기에 아까 초기에 사용한다면서요. 그럼 2번은 일치하는 거니까 지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1번에 발현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발현은 아까 숨어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있네? 맞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부분 1번도 지울 수 있겠어요. 되셨나요? 자, 2단락 가보죠. 자, PCR은 중앙요소 연쇄 반응의 약자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근데 DNA 원하는 부분을 복제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아까 PCR 검사라는 게 뭐였냐면 일단 새로운 유전자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검체로부터 바이러스를 추출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 그 DNA를 이제 여기 알게 된 거죠. 근데 요게 얘랑 같이 알려면 여기 있는 정보가 확실하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지 보통 여기 있는 개수가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증폭시켜서 얘랑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데? 라는 걸 정보를 대조해 본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그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의 그 DNA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걸 증폭시키면 있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폭시키기 위한 방법이 PC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하는 부분을 복제 및 증폭시킨다. 요거는 특정 표적 물질. 여러분 잘 보시면 뭔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원하는 부분, 그게 특정한 곳이죠. 원하는 곳이 특정한 곳. 근데 특정 부분을 증폭시킨다고 나오죠. 똑같은 말이네. 그 다음 특정 DNA의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킨 거 똑같은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뭐냐면 선택적으로 특정한 부분만을 증폭시킨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PCR이 뭐다? PCR은 선택적으로
특정한 부분만 증폭시키는 거. 이게 끝. 됐죠? 자, 그래서 PCR을 위해서 그럼 필요한 물질이 뭐냐? 요거에 대한 거를 쭈르륵 나열하죠. 되게 이런 과학기술 지문도 마찬가지인데 독서 지문에 종류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열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뒤에 바로 각각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빠르게 그냥 읽어요. 아,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요소, DNTP 등이 있나 보다. 그리고 설명은 뒤에 있을 거니까. 자, 이건 꼼꼼하게 읽죠. 주형 DNA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DNA로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유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형 DNA가 실제로 우리가 요게 맞나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증폭시켜야 될 아까 그 선택적인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주형 DNA. 나중에 이 주형 DNA 부분이 이제 증폭이 된 거겠죠. 그때 프라이머는 PCR 과정에서 DNA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가 분해가 됐을 때 다시 요거를 이중나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중나선 만들 때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붙여줘야 그 다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작되는 부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붙여주는 부분을 프라이머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도 여러분 제 그림이 있으니까 좀 이따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자,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그러니까 짧아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대충 한 20개, 30개 정도의 염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넘어가죠. 자, DNTP가 뭐냐? 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 DNTP가 이제 그 프라이머 뒤에 붙는 거예요. 단일 가닥의 DNA에 결합을 해서 다시 이중나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징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이 앞쪽에서 일단 DNA라는 게 있는데 프라이머를 통해서 복제의 출발점을 만들어주면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그 뒤를 이어서 쭉 붙는 게 DNTP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쭉 붙으면 뭐가 되냐면 이중나선형의 DNA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한테 도와주는 게 바로 DNA 중합요소가 촉매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여기서 주형 DNA 하나, 그 다음에 프라이머 하나, 그 다음에 DNTP 하나인데 그 DNTP에 뭐가 연결되는 거냐면 DNA 중합요소가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DNA 중합요소라는 건 사실은 이거를 계속해서 증폭시켜주도록 옆에서 계속 어떤 활성화를 해주는 촉매, 일종의 좀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제 이 지문을 공부하면서 생명과학 선생님 찾아가고 막 물어봤어요. 선생님도 이제 문제는 풀었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한 건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요게 이제 DNA 중합효소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달날 처음 시작에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라고 PCR에 써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라고 써있는 걸 보면 사실 이 구성물질 4가지 있잖아요. PCR을 위해 필요한 물질,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요소, DNTP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가 뭐래도 얘가 제일 중요한 거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게 살아있어야, 요게 이제 견딜 수 있어야 이거를 길게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달날 교재는 PCR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4가지가 설명되어 있는 거네요. 자, 이해하셨죠? 잠시 후에 그림 나와요. 그거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지금 4번 보니까 우리 아까 촉매에 관한 거 DNTP 설명했잖아요. 자, DNTP는 PCR 과정에서 이중나선 구정성을 위한 촉매 역할. 방금 전에 촉매 역할은 뭐였냐면 DNA 중합효소가 촉매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번에 4번에서 DNTP는 촉매가 아니지. DNTP는 늘어나는 부분이고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하는 건 DNA 중합효소잖아요. 아까 그 PCR에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DNA 중합효소.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리 문제 다 풀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확인 문제는 읽으면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이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림 통해 살짝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요 뒤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3단락에 요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3단락 읽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살짝요. 자, 보시죠. 일단 PCR 과정은 변성, 결합, 신장의 3단계예요. 그게 앞에 나온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CR 과정은 변성, 결합, 신장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DNA는 2개의 단일 가닥이 수소결합으로, 중요한 건 이 DNA가 수소결합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DNA는 이중나선 구조구나. 아마 그 과학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DNA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꼬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책에서는 단순하게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운데가 탁 끊어져서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수소결합으로 지금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수소결합은 뭐에 약해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95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써 있어요.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돼요. 과학기술 지문은 원인과 결과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좀 연결하시면서 요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수소결합이 끊어져요. 그럼 수소결합은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진다면 이중나선 구조가 끊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일가닥으로 분리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성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변성 단계는 주형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풀려서 두 개의 단일가닥으로, 요게 지금 이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설명한 요 말은 변성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성 단계는 주형 DNA와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변성 단계, 두 번째는 결합 단계, 세 번째는 신장 단계라고 했는데 앞에서 이 PCR 구성 물질, 그러니까 PCR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뭐냐? 네 가지. 일단 첫 번째 주형 DNA가 있다. 그 주형 DNA는 여기 변성 단계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변성 단계에서 주형 DNA가 뭐 되냐면 분리된다. 뭘로? 단일 구조로. 원래 이중 구조였던 게 단일 구조로 변성. 끝! 됐죠? 자, 결합 단계에서는 섭씨 55도. 와우! 그럼 지금 현재 약간 달라요. 변성 단계는 95도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단계는 55도에서 한 60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해놔요, 여러분. 항상 이런 과학기술 지문은 숫자가 문제에서 많이 출제하기 좀 쉬워요. 그러니까 막 섞는 거죠. 그리고 숫자만으로 그 단계를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55도, 60도 정도에서 단일가닥 DNA의 특정 부분에 뭐가 결합하냐면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는 통상 20에 30개 연기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얘는 띡 넘어갈게요. 특정 부분에 결합해요. 그러니까 DNA는 특정 부분, 우리 특정 부분이라고 했던 건 아까 증폭시키고 싶은 뭐 그 부위를 얘기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결합을 한다니까 이 결합에 들어가는 게 프라이머. 그럼 프라이머는 뭐 하는 건데 여기서 말 그대로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결합 단계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변성 단계, 그 다음 결합 단계, 그 다음 이제 신장 단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신장 단계는 여기 써있지만 72도라고 써있네요. 72도 정도에서 이루어지는데 결합 단계에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위치,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프라이머 위치에 붙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가 요만큼 형성되고 나면 여기 딱 붙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붙는 게 이 DNT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TP가 프라이머 붙은 그 다음부터 붙기 시작을 해서 단일가닥 DNA 염기에 결합한 후 이중 나선 구조. 그러면 이 신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가닥에 붙어서 얘를 이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DNTP라고 하는 게. 이때 얘를 도와주는 게 뭐인 거냐면 여기 써있지만 DNA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게 얘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잘 결합하도록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변성 결합 신장으로 1회 사이클이 돌게 되면 몇 배 증가하냐면 2배로 증가한다. 그럼 2회 돌게 되면 2 곱하기 2니까 4배. 3번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배. 2 곱하기 3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의 n승으로 이제 막 가는 거죠.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요만큼밖에 없어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증폭시키게 되면 우리 몸에 진짜 있었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살짝 갔다 오도록 하죠. 이제 이 그림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처음 변성 단계가 여기잖아요. 요게 지금 이제 주형 DNA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주형 DNA는 지금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구조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변성이 돼요. 그러면 각각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변성이라는 거는 분리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분리돼서 현재 하나씩의 단일 가닥으로 얘네들은 서로 지금 현재 이중 가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럼 현재 지금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되게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이 불완전한 것들은 완전함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결합, 이제 뭐가 결합하는 거냐면 첫 번째 프라이머라는 게 결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창기에 붙는 것, 초기에 일부러 인간이 인공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PCR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TP, DNA 중화요소를 처음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 프라이머가 초기에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있죠, 얘가 프라이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얘를 여기다가 처음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도 프라이머가 되겠죠. 자, 그럼 초기에 붙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신장,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붙은 요 부분 있죠. 여기 프라이머 부분이었으면 여기 요 부분, 여기 요렇게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만큼의 요 부분, 위에 쪽에서는 요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밑에는 요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위에는 이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들이 뭐가 된 거냐면 요렇게 하나하나씩의 연결고리들, 즉 DNTP가 이렇게 붙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DNTP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이겠죠. 그럼 이렇게 DNTP들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DNA 중화조소가 도와주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부분이 그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돼요. 신장이라고는 있겠지만 단일 조각이었던 것이 이중 나선으로 된 거니까 밑에 보면 처음에 이중처럼 물건이 바뀌었죠? 근데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배로 증폭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또다시 한번 또 하게 되면 얘도 두 개로 얘도 두 개로 네 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달라고 넘어가서 PCR 과정 방금 얘기했던 거 정리한 것들 주제 써야겠죠? 자, PCR 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4단락이에요. 자, PCR을 해보면 증폭산물의 양이 처음에는 지수함수로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지금 되게 많이 증가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수르르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증가했어. 근데 증폭하는 게 계속 증폭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무 오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정 단계 넣으면 증폭되지 않는 단계가 오는데 이걸 우리는 플라토 효과라고 한다. 정의 나와 있는 거죠. 플라토 효과 정의. 자, 이는 계속적인 사이클에 의한 프라이머와 DNA 중화조소의 열적 변성 등 여러 영향의 그러면 지금 플라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열적 변성? DNA 중화교소가 열적으로 변성이 되거나 프라이머가 변성이 되게 되면 이러한 플라토 효과가 일어나게 되나 보죠. 영향을 미치는 이게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이런 열적 변성이란 말 읽었던 것 같은데 아까 어디 있었냐면 열적 변성이란 말이 어디 있었지? 아까 1번에 5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DNA 중화에서 열적으로 변성된다면? 이따가 문제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 요인의 영향이다. 그러나 플라토 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PCR 과정을 통해서 쉽게 DNA를 수백만 배로 증폭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일어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PCR을 했어요. PCR 증폭 과정 후 그럼 PCR 증폭 과정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변성, 그 다음에 결합, 그 다음에 신장까지, 그죠? 그 3단계가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PCR 증폭 과정에서 생긴 필요 없는 침전물들을 뭐예요? 제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한 건 아닐 거니까 필요 없는 부분 제거하나 보죠. 중요한 포인트는 제거한다. 그리고 DNA는 음전하를 띠으로 전기장을 이용해서 또 하나 DNA를 분리한다. 뭐 같은 말이네요. 제거하고 분리하는 거니까.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PCR의 후처리 공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PCR 과정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일단 아까 변성을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아까 결합을 했죠. 그 다음 뭐 했죠? 신장을 했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PCR 후처리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에서 뭘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리를 한다. 필요 없는 걸 제거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분리된 이 DNA를 형광물질과 결합을 시켜요. 왜 형광물질과 결합을 시킨 거냐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니까
발광물질을 집어넣어서 만나게 해갖고 있네? 이걸 검출하는 거예요. 자, 형광물질 결합시킨 다음에 자외선을 조사. 자외선이 있는 점 조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의 조사는 빛을 쪼인다라는 뜻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외선을 조사한다는 건 자외선이 있나 없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자외선을 이렇게 쏘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 형광강도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분리한 후에 형광강도를 측정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4단락의 주제는 플라톤과의 정의가 쓰인 거고 PCR 후처리 공정도 써있고 형광강도 측정을 통해서 어떻게 감염되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들어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4단락까지 봤으니까 우리 아까 문제 하나 풀어봐야겠죠? 1번 문제에서 우리 아까 5번 우리 보다 말았는데 DNA 중화효소가 열적으로 변성되면 DNA가 증폭되는 것이 억제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아까 위에 보니까 이런 말 써있었잖아. 여기 보면은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 플라토 효과라고 한다. 근데 이때 영향 미치는 게 DNA 중화효소의 열적 변성이 영향을 미쳤다. 그럼 DNA 중화효소가 열적 변성되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겠네요. 그럼 방금 읽었던 거 보시게 되면 DNA가 전성된다면 증폭되는 게 억제된다? 맞는 말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은 적절한 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아까 일단 요 2번 아까 지웠던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 지웠고 답은 4번이라는 걸 알긴 했지만 확인은 하는 거예요. 자, 어휘 문제 잠깐 풀어보도록 하죠. 아까 2번의 조사라는 게 빛을 쪼인다는 뜻이었잖아요. 자, 개조에서 자세히 살펴보거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사건을 조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조사는 자외선 사건, 자외선을 자세하게 조사한다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답은 2번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면 사전적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5단락이에요. 거의 다 왔네요. 이러한 PCR 과정 그리고 후처리 공정, PCR 과정, 후처리 공정, 그 다음에 형광호 측정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진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4시간, 6시간 이 정도 걸리나 봐요. 이게 많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더 빠른 진단, 오래 걸리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실시간 PCR.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기존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실시간 PCR이라고 하나 보죠. 그럼 실시간 PCR이라고 하는 것과 위에 있는 PCR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지 보자라는 거죠. 자, 실시간 PCR은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 있는 요 공정 있잖아요. 요 공정이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이거의 특징이라는 거죠. 얘는 후처리 공정이 필요가 없대요. 그 얘기는 뭔가를 분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거지? 자,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3단계 거쳐야 되는, 정확히 말하면 1, 2, 3, 4, 5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단계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걸 2시간 이내에 빠르게 저만큼 하는 건데 이만큼 하는 거면 요즘에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진단을 빨리빨리 해갖고 이상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시간 PCR은 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장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지? 장점은 빠른 진단이 가능해요. 두 번째,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한 바이러스의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어떤 샘플로부터 바이러스를 추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반에 그 주형 DNA가 얼만큼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 봐요. 이게 장점인가 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만큼의 이 주형 DNA 양이 있었는지 아마 초기 DNA 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죠. 이따 보죠. 장점이 있다. PCR 과정. 지금 두 가지 나왔어요. 장점이요. PCR 과정 중에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해서 아까 조사는 쏘인다고 얘기했어요. DNA가 얼마나 증폭되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이 과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검출 한계 이상의 DNA가 복제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되면 증폭이 일어나죠. 증폭. 그래서 이의 N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검출 한계 이상의 DNA가 복제됐대. 이 검출 한계라는 건 이제 보인다! 라고 하는 그게 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큼밖에 없어서 잘 안 보였어. 검출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증폭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데? 라고 하는 그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한계점 이상으로 복제가 되면 이제 아까 형광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되게 돼요. 그러면 이걸 관찰하게 되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이 요구한 다음에 신장되면 바로 그럼 여러분 봐요. 지금 1, 2, 3 한 다음에 분리하는 거 없이 바로 여기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바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는 실시간 PCR. 그러니까 왜 실시간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존에 있는 PCR은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측정하는 거잖아요. 막 그 PCR 과정 한 다음에 분리해갖고 제거 다 하고 그래야 알 수 있는데 얘는 그냥 한 사이클 돌고 바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이클 되면 또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끝나면 바로 그러니까 한 번 횟수 때마다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주제는 오달락은 실시간 PCR의 장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6번 단락이에요. 여러 농도로 희석해서 만든 각각의 표준 샘플에 실시간 PCR이 실시하는데요. 이제 실시간 PCR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겠죠. 실시하면 표준 샘플의 초기 지형 DNA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에서 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 그러니까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는 한 요만큼 차게 되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기의 DNA 농도가 클수록, 그럼 초기의 농도가 크면 검출할 수 있는 이 사이클 횟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략 최소한 검출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한 300 정도에서 검출이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초기 농도 양이 예를 들어서 한 250이 있던 검체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검체는 50밖에 없었어요. 그럼 얘는 300까지 금방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조금만 돌아도 금방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처음에 적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많이 돌아야 여기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 DNA 이거는 초기 농도는 뭐랑 반대냐면 이 사이클 횟수라는 거 횟수하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았으면 조금만 돌아도 검출될 것이고 조금 있었으면 많이 돌아야 검출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농도가 클수록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에서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클수록 작은 거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와 뭐가? 사이클 횟수와 DNA 농도라고 하는 게 초기 DNA 농도라는 게 그래서 형광현상을 이용해서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횟수를 역치 사이클 쉽게 얘기하면 250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번 돌았더니 여기 300에 도달했다. 이 5번이 역치 사이클. 그러니까 역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검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의 횟수 돌아가는 횟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표준 샘플의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과 역치 사이클을 일정한 게 반비례 관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의 증폭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검체의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알 수 있다. 왜 알 수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돌았는지를 보면 그 사이클 횟수를 보게 되면 사이클 횟수가 예를 들어 5회가 나왔다. 그럼 요만큼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사이클 횟수가 많이 나왔다. 그럼 조금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 그 DNA, 주형 DNA 농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주제는 실시간 PCR을 통해서 초기 주형 DNA 농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와, 이제 다 했네요? 이제 7단락만 남은 것 같은데? 가보죠. 자, 4번 문제를 하나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실시간 PCR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4번 문제 풀어보죠. 자, 보시면 검체 샘플의 DNA 농도를 이용해서 표준 샘플의 DNA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실시간 PCR이라는 게 검체 샘플의 DNA 농도를 활용해서 표준 샘플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앞에 잠깐만 볼까요? 일단 앞에 보시면 표준 샘플에 대해 실시하면 표준 샘플이 클수록 증폭해갖고 여기 보면 검출할 수 있는 거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표준 샘플에 대해 실시해서 검출하는 걸 아는 건데 지금 여기 뭐라 써있냐면 검출을 이용해서 표준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은 표준 샘플의 DNA 농도를 이용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2번 PCR 과정을 통한 증폭 이후에 침정물 제거를 신속히 침정물 제거 안 한다면서 분리 안 한다니까. 분리하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후처리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PCR 과정 후처리 과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3번 형광물질은 이중나선 DNA에 결합한 후 자외선의 조사 없이도 자외선을 조사해줘야 알 수 있겠지. 4번째,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DNA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분리 안 한다니까요. 다섯 번째, 희석해서 만든 표준 샘플의 농도의 노블차 값이 클수록 역시 사이클은 작아진다. 아까 농도와 사이클은 반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와 얘는 작아지는 거. 얘가 클수록 작아지는 반비례관계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7달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PCR과 실시간 PCR은 현재 생물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냥 이 두 개에 대한 정리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근래 과학 수사나 친자간별 등에 자주 이용되는 DNA 지문 분석에 PCR은 이런 지문 분석에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 생물학에서는 여러 유전병 판별할 때 이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오래된 고생물이나 멸종생물의 티소 DNA를 증폭하는 데.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막 이것저것 찾아서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멸종한 주라기 파크 있잖아요. 막 그 멸종한 공룡의 그 피에 DNA가 들어있는데 뭐 모기가 빨아먹었었는데 그 모기 화석에서 이걸 뽑아내갖고 증폭시켜서 공룡을 만들었. 이게 그냥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긴 한데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7달러의 주제는 이렇게 해서 PCR과 실시간 PCR의 다양한 활용 분야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답은 이미 4번이라는 건 체크는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5번도 맞다라는 건 알게 되었고 2번도 맞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1번에 실시간 PCR에서는 검체 샘플의 초기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실시간 PC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양이 많으면 뒤에 있는 사이클 횟수가 적을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초기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라고 이미 앞쪽에 설명을 했었죠. 잠깐 앞쪽 갔다 오시면 6달러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어요. 검체의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시간 PCR이다 설명 다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3번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잠깐만 갔다 올게요. PCR과 실시간 PCR은 모두 DNA 지문 분석의 바탕이 되는 거다. 아까 7달러에 이런 얘기 있었네요. PCR과 실시간 PCR은 DNA 지문 분석에 이용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다 맞고 4번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었냐면 DMPT가 아니라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DNA 종합 효소라는 거였죠. 그죠? 자, 1번 해결했고요. 다음 2번 문제.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래프가 나오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래프 별거 아니에요. 검체 샘플이 들어있는 PCR 시험관의 온도 변화, 아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변성, 결합, 신장이란 3단계가 흘러갔잖아요. 그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요 C단계의 반응이 시작되기 직전의 수가 64K. 근데 K라고 하는 건 여기 K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64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64개가 됐다는 얘기는 몇 번 뻥튀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만큼 뻥튀기를 해야 64개가 될까? 예상컨대 64라고 하는 건 2의 6제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2의 6제곱이면 요 위에는 여기 있는 6이라는 숫자에 조금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아마도 예상컨대 이 전에 64K였다면 그러면 혹시 6번의 사이클이 돌았던 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 아까 예측할 때 여기는 변성이라는 게 여러분 책에서 몇 도 정도였냐면 대략 95도 정도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변성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책에서 72도 정도가 되어 있는 거는 신장 단계니까 여기는 신장 단계.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은 그러면 결합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조금 약간 반대로 뒤집어진 관계인 건데 우리 책에서 3단락의 시작은 뭐로 되어 있냐면 변성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열을 이렇게 높인 거예요. 요만큼 높여서 시작을 했던 거고 높인 다음에 이걸 급격하게 낮춰서 결합 단계로. 그러니까 우리 책 기준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장 단계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3단계 하나, 둘, 셋으로 되어 있겠죠. 이거를 우리 문제에서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고하자면 이 앞쪽에도 이렇게 한 95도 정도의 요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변성 단계라고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겠고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변성, 신장, 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니까 A 단계에서는
프라이머가 DNA 특정 부분에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변성, 이 변성 부분이 분리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번은 말이 안 되겠네요. C단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A단계에서 나는 거니까 요거를 C단계라고 하면 말이 맞는 거겠죠? 2번, B단계 종료 후의 DNA. B단계는 신장된 부분이잖아요. 그럼 DNA 수는 C단계 종료 후의 단일 가닥수의 절반이다. 자, 그러면 변성이라고 하는 건 분리되는 거니까 이거 단계에서 넘어갈 때 변성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두 배로 쪼개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가 한 개였을 때 두 개로 쪼개지는 거니까 여기가 네 개가 있었으면 8개가 됐겠죠? 따라서 두 배라는 것들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가 시작점이잖아요. 분리가 원래 있던 것이 반으로 나눠지는 시기. 그럼 나눠진다라는 건 두 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3번에 B단계에서는 수소결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B단계는 신장이잖아요. 신장되는 부분은 결합이 되는 부분인데 이 결합이 되려면 수소결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네요. 4번. 그러니까 수소결합 반응이 끊어지는 부분은 변성밖에 없었죠. 4번이요. C단계는 신장 단계로서 이중나선 구조가 해체된다. C단계는 신장 단계다? 이중나선 구조가 해체되는 건 맞는데 신장이 아니라 변성 단계인 거죠. 다음 5번에 C단계에서 온도가 일정한 것은 플라트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실은 애매하죠. 관계가 없죠. 온도가 일정한 거랑 플라트 효과를 얘기한 건 본문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죠. B단계가 끝났을 때 진행된 PCR 사이클의 횟수. 아까 우리가 64K라고 얘기했으니까 64K라는 이 64가 나왔다는 얘기는 2의 6제곱이니까 6회.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4번 문제예요. 윗글의 PCR, 실시간 PCR에 대한 것들. 이거 우리 아까 문제 풀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이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답은 5번이라고 체크했죠. 왜냐면 두 개가 서로 반비례한다고 설명했었으니까. 5번 문제도 아까 우리가 이 문제 2번이라고 풀었네요. 와, 다 했네요. 벌써. 그죠?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하고 오늘 요 PCR 지문에 대한 걸 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은 생명과학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배웠을 건데요. 생명과학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이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독서 지문을 읽어내는 시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만큼만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PCR 검사라는 게 워낙 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CR 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처음부터 쭉 연결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들 검체로서 요 부분에 그러한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싶은데 그것의 양이 너무 극소량일 때 사실은 잘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PCR 검사였고 그 PCR 검사는 이러한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 4시간, 6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분리 과정을 빼버려서 실시간으로 각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그 형광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실시간 PCR이라고 하는 거였고 실시간 PCR 설정하게 되면 한 아까 2시간 정도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프 같은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실시간 PCR의 가장 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를 잡자면 실시간 PCR이라고 하는 거는 초반의 주형 DNA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만큼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사이클이 적게 돌면 그만큼 처음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많이 돌아서 이게 발견됐다라는 게 늦게 발견된다라면 초기 향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돌았겠구나. 그래서 사이클 횟수와 초기 주형 DNA 양이 반비례한 게 있다는 거, 요 정도 정보는 여러분 좀 알아놓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고요. 경화여 2학년 학생들 이번 중간고사 파이팅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